그 다음으로 관심 있는 게 김길수인데 검거가 돼서 다행인데 이게 전세 사기도 김길수가 계획한 것 아니냐. 피해 규모가 5억 원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세 사기까지요? 서울 빌라 3채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중랑경찰서 따르면 전세 보증금 3억,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전세 보장금 2억 5천을 각각 편취했다라는 편취 정황을 두 경찰서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김길수와의 통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세입자와 김길수가 통화한 대목 들어보시죠. 집 주인이 변경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이거 제가 보니까 만기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안 구해지면요? 그래까지 뭐 안 구해주면 뭐 제가 대출 받아서 뭐 하든 뭘 하든 해야겠죠. 제가 손님을 많이 붙여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연락 잘 받아달라고 했었거든요. 일단 빨리 자기가 받아서 이것도 사기를 쳐야겠다는 뭐 그런 거였지 않았을까. 박선 변호사님 강력기 형사 출신이셨잖아요. 김길수가 어떻게 전세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겁니까? 금천경찰서 사건의 임차인이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김길수가 집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지난 9월 말에 김길수가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사는데 당시 매수가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매수가가 2억 5천만 원이면 김길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매수하고 난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다른 세입자로부터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지 못한 잔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경찰이 추정하기에는 도주한 이유가 이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잠적하기 위함이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길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김길수가 도주한 이후에 검거는 시간 문제입니다만 언제 검거가 될지는 무한정 숨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로부터 금전적 도움 등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인들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경찰이 그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연락을 해올 때 검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현재 수중에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의 추정대로 이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전세 사기 사건은 요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전세 사기 사건이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사기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다분한데 전세 사기로 처벌되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많은 물량의 부동산을 매수해서 전세입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경우에 유죄라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전세 사기로 사기죄가 입증될까 의문이 있습니다만 김길수가 이와 유사한 다른 사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는 인천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에 전세 계약금 500만 원만 받고 잠적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하나가 아니라 2건, 3건으로 늘어난다면 이때는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전세 자금을 온전히 받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 즉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김길수는 특수 강도 외에도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 피해 구제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